보니 나라가 이 모양. 내란 세력 최후보로 조이대 탄핵하라. 파기환송 대선 개입 조이대 탄핵하라. 투표용지 지선 개입 조이대 탄핵하라. 주권자의 명령이다. 조이대 탄핵하라. 조이대를 탄핵하는 것이 국민주권 실현이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조이대 탄핵하라. 조이대를 탄핵하는 것이 국민주권 실현이다. 노태악을 유임시킨 조이대 탄핵하라. 내란 재판 지연시킨 조이대 탄핵하라. 부정선거 진짜 배후 조이대 탄핵하라. 대선 개입 지선 개입 조이대 탄핵하라. 주권자의 명령이다. 조이대 탄핵하라. 조이대를 탄핵하는 것이 국민주권 실현이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조이대 탄핵하라. 조이대를 탄핵하는 것이 국민주권 실현이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조이대 탄핵하라. 조이대를 탄핵하는 것이 국민주권 실현이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조이대 탄핵하라. 조이대를 탄핵하는 것이 국민주권 실현이다. 조이대를 탄핵하는 것이 국민주권 실현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6월도 벌써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지금 이제 이란과 네. 미국과 이란 전쟁, 네. 드디어 이제 종전을 네, 전자서명을 합의했다. 근데 선생님 저는 MOU를 이 전쟁 종전 협상에서 MOU 체결한다.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말이죠. 보통 경영, 기업, 상업 이쪽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국가 간에서도 뭐 하긴 하죠. 그렇죠. MOU 체결, 뭐 네. 원자력 협정 MOU 체결 뭐 이런 건데. 주로 이제 경제 분야에서. 글쎄 좀 그런 편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MOU가 구속력이 없잖아요. 아하. 어느 주간 한쪽에서 깨면 어떻게 합니까? 네. 방법이 없죠. 그래서 조약처럼 국회 비준을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조약이다. 이렇게 약속이다. 그러니까 구두로 약속하는 것은 좀 미흡하니까 문서로 약속하는 정도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서로 하는 걸로 했다. 좀 이렇게 문서로 써보자. 그다음에 뭐 거기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없다. 그냥 내가 한 말이니까 지키겠다 정도. 뭐 그러면은 트럼프 쪽에서 MOU로 하자고 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왜 그렇죠? 왜냐면 의회 비준을 못 받을 테니까. 아니 뭐 이번에 MOU 보셨겠지만. 네네. 뭐 사실 항복문서 아닙니까? 그렇죠. 이란이 요구한 게 다 관철되고 미국은 얻은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의회에 갖다 내면 난리가 나겠죠. 그 이제 어젠가 오늘인가 인터뷰 보니까 하도 이제 뭐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래 한번 의회 내보자. 그래. 의회에서 통과시키겠지 그러던데요. 근데 어쨌든 하는 말이겠죠. 네. 의회에 가면 난리 나겠죠. MOU 가지고 가면 이걸 가지고 이게 항복선언에 우리가 조약을 맺을 수 있냐. 일단은 지금 내용을 공개를 안 했다 그래요. 미국에서. 그래서 야 공개를 해라.
아이고 나중에 공개해줄게. 이미 흘러나와서 돌아다닙니다. 이란 쪽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단 전쟁은 멈췄지만 예. 완전한 종전에 들어갔다. 네. 종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 사실 이제 이 MOU 체결 얘기가 나오기 일주일 전만 해도 네. 갑자기 그때 저희가 지난주 방송 때였군요. 갑자기 그 아파치 헬기 떨어졌다고. 네, 난리 났었죠. 그거 네. 이란이 부셨다고. 네. 예, 처음엔 그렇게 안 됐거든요. 안 나왔거든요. 근데 뭐 이란이 부셨다 그러면서 이제 뭐 트럼프가 막 공격한다고 하고 엄청나게 난리를 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확전이 될라나 그랬더니 이게 또 허세였어요.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네네. 미국 중부사령부가 자의적 차원의 공격을 했다는 식으로 자위적 차원. 굳이 앞에 그 얘기를 붙여서 설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전면전으로 나갈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생각은 없었던 거다. 사실상 이제 말씀하신 대로 뻥 친 거죠. 네. 허풍을 친 겁니다. 네. MOU에서 좀만 더 봐줘. 우리한테 유리한 거 조금만 더 넣어줘. 뭐 이런 신랑이 정도를 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트럼프는 못 믿겠어요. 네. 저는 그 트럼프가 네타냐후 혼내는 것도 못 믿겠어요. 저것도 쇼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아니 뭐 어떨 때 화나면 혼내고 네. 또 아니면 막 극찬하고 그러겠죠. 아니 그 젤렌스키도 얼마나 그 쪽을 쥐고 혼을 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또 만나가지고 네, 네. 유럽에서 또 만났더만요. 또. 맞습니다. 예. 네, 참 믿을 수 없는 놈이다 이놈. 네. 믿을 수 없죠. 예. 아무튼 이제 이것 때문에 미국이 이제 얻은 게 뭐냐? 댓글도 다 그래요. 야, 그럼 이거 할 거면 뭐하러 쳐들어갔냐? 어떻게 네. 있죠? 네. 이란한테 점령당하는 걸 피했죠. 이란한테 완전히 미국이 점령당할 수 있었는데 네. 그건 피했다. 그렇죠. 이거 위대한 일을 했네요, 그럼. 네, 심각한 그 패전을 막았죠. 미국을 지켰네요. 그렇죠. 뭐 농담인데 네네. 미국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 도대체 뭘 얻었냐? MOU 이번에 보니까 얻은 게 하나도 없지 않냐? 네네. 오히려 전쟁 시작하기 전보다 네. 이란 쪽에 더 많이 영향력을 주고 예. 뭐 쉽게 얘기하면 권력을 주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도 사실 양보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예. MOU상.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을 안 한 것만 못하지 않냐? 예. 뭐 호르무즈에 풀었다? 원래 풀려 있었잖냐?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원래 풀려 있었죠. 원래 풀려 있었던 거 네가 막았다가 다시 푼 게 뭐 이게 대단한 거라고.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거는 항복무사다. 항복무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 진영에서도 이 분열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뭐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냥 막 방송들에 나와 욕하고 있고 드디어 우리의 그 볼턴 볼턴도 한마디 했던데요. 코스염. 네, 코스염도. 이건 진 거다. 네, 항복이다. 항복이다.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일단 트럼프야 뭐 어쨌든 승리라고 뭐 갖은 또 포장을 할 거고 네. 뭐 스위스에 지금 이제 직접 갈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벤스가 갈 건데 자기가 갈 수도 있는 모양이에요. 갖은 포장을 하고 하겠지만 이제 온 세계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알죠. 이 이빨 빠진 호랑이, 네. 종이 호랑이다 이 네. 사실을. 미국이 이번에 졌다. 뭐 졌다. 이건 뭐 전 세계가 알게 되는 거죠. 네네. 이러면 이제 이게 타격이 클 텐데요. 그렇죠. 뭐 트럼프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계속 물고 늘어질 거고 예. 이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국민들한테 설득할 만한 게 마땅치 않고 네네. 이겼다고 내세울 만한 게 마땅하지 않고 또 실제로 이번에 이 전쟁이 끝나서 봉쇄가 풀린다 그래도 예. 뭐 이미 충격은 왔습니다. 세계 경제에. 그러니까 석유가 상당한 기름값이 정도로 올라갔죠. 또 올라갔고 비축량도 지금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트럼프가 공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전쟁을 재개했으면 더 공경에 처했겠죠. 네네. 완전히 박살나서 이란한테. 그렇죠. 아마 이제 그때는 권력의 자리,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정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에 그럴 줄 알았어요. 이거 갑자기 뭐 이거 전면전으로 가려고 그러나? 그러면 지가 더 위험할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설도 있었습니다. 네네. 네오콘 쪽에서 트럼프를 압박해서 아하. 전면전을 하게 만든 다음에 트럼프를 없애려고? 없애려고. 어차피 질 거니까 책임을 물어서 트럼프를 조기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네. 그런 쪽으로 트럼프한테 계속 전쟁을 부추긴다. 이긴다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트럼프도 완전 짱구가 아니라면 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 테니까 예. 차라리 지금 MOU 쓰는 게 항목에서 서명하는 게 네. 그나마 뭘 해볼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이제 이런 와중에 네타냐후가 레바논 그 계속 공격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한마디 하고 이란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서명 못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을 때 예, 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예. 그것도 이제 크죠.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레바논을 공격했을 때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네네. 않았습니다. 헤즈볼라가 대응을 했지. 음흠. 근데 이번에는 직접. 레바논을 공격하자 이란이 이스라엘을 쳐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레바논 전쟁을 계속하기가 네. 부담스럽죠. 네. 일단 트럼프가 하지 말라고 이거 쌍욕한 것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 어떤 압박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동의했는데 뭐 이스라엘 내 분위기는 참담하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네. 그 이스라엘 그 국민들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레바논 계속 침략해야 된다. 이게 여론의 주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네타냐후 입장에서 봐도 전쟁이 중단되면 얘는 감옥 가야 되는데 그렇죠. 감옥을 안 가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네네. 이 만행, 준동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뭐 트럼프 쪽에서는 그 네타냐후를 실각시키는 것까지 고려할 수 있죠. 그래서 감옥에 보내버리는 것까지. 네네. 쉽게 하면 교체하는 네. 지도자를 교체하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뭐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도 그 지역에서 앞으로 이 MOU가 그대로 실현된다면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죠. 네, 미국이 이스라엘이. 네, 미국은 네. 이미 손 떼고 나간 거고.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네, 중동에서 지금처럼 미국이 뒷북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번에 MOU 그게 나오잖아요. 이란 주변에 미국은 철수. 항모문서가 맞죠 이거. 네, 네. 그러면 미국이 중동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인데. 야. 그러면 이스라엘의 뒷배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과 후원 없이 예. 단독으로 지금과 같은 행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라는 군사 역량이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으로 이번 이 MOU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암울한 분위기, 암울한. 심통한 분위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봤을 때는 항복 문서인데 네. 이스라엘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이제 국가 멸망 문서, 붕괴 문서. 뭐 거의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네, 이스라엘은 붕괴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죠. 참 끔찍한. 네, 그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봤던 그 사진이 그 레바논의 베이루트 거기 뭐 엄청나게 폭격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 이제 한 음악인이 첼로를 이렇게 탁 켜는 그 페어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란에서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네. 발전소 앞에서 음악인이 또 기타를 치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저희 우리 한국의 예술인들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정말 좀 끔찍한 파괴를 저지른 자들이죠. 그 이스라엘을 미국에다 네네. 옮겨야 돼요. 미국에다가 미국의 워싱턴 옆에다가. 계속 다 먹으라고. 그러니까 거기 땅 주는 거죠. 이스라엘 지금 땅보다 2배 정도 되는 땅을 주고 이스라엘 국가를 이전시키는 거죠. 괜찮네요. 중동에서 미국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미국에서. 확장하고 또 거기서 전쟁하고 지들끼리. 대이스라엘 프로젝트를 미국 내에서 주자든 괜찮습니다. 하든 찬성. 찬성입니다. 네, 그 정도는 해봐야죠. 예, 이제 이래서 다음은 어디냐? 과연 트럼프가 어디로 눈을 돌릴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북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와중에 네. 이게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싱가포르 당시의 정상회담 사진을 네. 띄고 올렸어요. 김정은 위원장과 산책하는 사진이죠. 산책하는 사진이죠. 네, 거기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게 더 이상하죠. 더 이상해요. 아무 설명도 없는 게. 그 왜 올렸을까요, 선생님? 보통 사람이 마음이 답답할 때, 심경이 답답하고 초조할 때. 그 사진을 아무 말도 못하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뭐라고 거죠. 말할 수도 없는 감정인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 근데 막 그 사람은 여전히 좋아해서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 반응도 없고 만날 기약도 없고 마음은 씁쓸해. 근데 꼭 만나고 싶어 어떻게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닐까요? 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있다는 얘기 썼다가는 이제 스토커냐 이런 얘기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득 올려놓는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북미 회담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죠. 네. 속마음은 엄청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북이랑 진행되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예.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만족할 만한 어떤 흐름이 없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허.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네.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올려가지고 뭐 이제 내 마음을 좀 달래볼까. 네. 또 이제 다른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난 여전히 이쪽에 관심이 있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일 수도 보여주기 있겠고.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걸 올려놓고 그냥 자기 위로를 하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자기 위로 차원. 네, 끝날 수도 네, 있겠지만 하나는, 네. 또 하나는 이걸 올려놓고 그래 이제는 북미 관계야.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 올인해야 되겠다. 돼. 그래서 내가 이 아무것도 글 쓰지 않은 이 빈 네. 공간을 채우겠어 행동으로. 아. 뭐 이러면서 트럼프가 용기를 내서 어허. 북미 관계를 위한 어떤 모종의 결단을 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이제 이게 궁금했어요. 왜 하노이 사진이 아니라 싱가포르 사진이었을까? 네. 하노이에서 쥐가 뻥뻥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근데 결렬됐죠. 영상도 보여줬잖아요. 네. 야 이렇게 하면 북한 니네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네. 핵만 포기하면 말이야. 그래서 뭐 엄청 보여줬잖아요 영상을. 근데 북한이 그냥 꿈쩍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허 이거 봐라 합의하러 와놓고 이거 뭐 하는 짓이지. 그렇죠. 그러고 이제 깨졌단 말이에요. 깨졌죠. 근데 이제 깨진 회담이기 때문에 안 올렸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 네, 싱가포르를 올렸다는 얘기는 네네. 싱가포르에서는 합의가 나왔잖아요. 네. 그때 사실 기본적인 조미 관계 정상화의 틀이 그렇죠. 다 나왔습니다. 네네. 북미 관계라고도 할 수 예. 있고 뭐 그 틀이 짜여져서 그때랑 사실 내용적으로 이번에 하려는 게 다른 건 없는데 딱 하나는 그 당시에는 북이 핵을 포기할 의향이 있었던 거예요. 예. 미국이 그 네. 프로세스에 동의하면. 양보를 할 생각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없죠. 물 건너갔어요. 그 부결이라고 합니까? 안 된 결렬됐을 다음에 때. 결렬된 다음에 북한에서 최선희가 이게 이거보다 더 좋은 안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 텐데 드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지 미국이 않습니까? 천재 1호의 기회를 놓쳤다. 네. 앞으로 이러한 조건은 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 이후에 북은 뭐 엄청나게 핵무력을 강화해서 네. 핵 무장 국가로서 헌법에다 갖다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합의를 준수하되 예. 핵보유국 인정을 거기 포함시켜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양보할 게 많아진 그런 것이죠. 거죠. 그거 안 하면은 회담은 없어요. 트럼프도 알고 있죠. 그렇게 치면은 만약에 다시 회담한다면 싱가포르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군요. 싱가포르의 트럼프 내용 입장에서는. 플러스 핵보유국 인정. 네네.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그렇죠. 싱가포르 회담을 복원시키고 싶은 그런 게 있는 복원시키고 거죠. 싶은. 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트럼프를 또 이게 우리도 믿을 수 없는데 네. 북한은 더 믿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트럼프를. 그렇겠죠. 그러겠죠. 아니 그 이란이랑 회담 도중에 전쟁한 놈이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전쟁을 위한 회담이냐. 이건 이제 뭐 확인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그때 하노이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핵 주면 경제 줄게 이런 건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뭐 핵도 갖고 있고 경제도 좀 발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쉬움이 없는 거죠. 아쉬운 게 없는 거죠. 줄 게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줄 게 없어요. 그거 뭘 주나? 적대 정책 철회와 네. 정일 관계 정상화,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 빼고는 줄 게 없어요. 이란은 전쟁하고 철수시켰는데 네. 우린 너희들하고는 전쟁 안 하고 먼저 철수할게 안 한다는 이렇게. 뜻에서. 안 한다는 뜻에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미국의 말 같은 걸 통해서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예, 없고 네네. 분명히 미국에 뭔가 선제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필리핀 쪽에서는 지금 뭐 장난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네. 이제 일각에서는 필리핀이 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 프락시 전쟁, 대리 전쟁을 필리핀이 지금 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 지금 사실은 이제 한국, 일본 늘 그렇게 이제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묶어서. 묶어가지고 킬 웹으로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진짜로 북미 회담을 트럼프가 하겠다면 이런 이제 필리핀 프락시를 내려놓고 킬웹 부상도 던져놓고 일본 군국주의화도 막아야죠. 건국주의도 맞고 네.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일본 그렇죠. 지금 엄청납니다 일본 네, 지금 일본, 독일 다 그렇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진짜 네, 이 걱정인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이 부정선거 이 논란 사실 이 배후는 미국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잠재워야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재명 정권은 어쨌든 엎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그렇죠. 지금 엎으려고 이제 그런 작전을 벌린 건데 아주 뭐 그냥 뭐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전형적인 수법이죠. 지금 우리 안에서는 막 싸우고 이러고 있지만
이런 걸 내려놔야 어. 뭐 정말 전쟁에 그런 생각이 없이 정말 평화를 좀 뭔가 이룰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러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네네. 주도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그거는 네오콘 세력이 주도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전쟁과 부정선거 이런 것들은 글로벌리스트 쪽이 주도하고 마가 세력 중에 일부가 네. 거기 합세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거를 1차적으로는 제어합을 못 하고 있다. 네, 제동을 네. 못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방관할 가능성이 있다. 네, 아, 뭐 최소. 상관없다. 뭐 상관없다. 해라. 그렇죠, 뭐 그렇죠. 양면 전술 비슷하게. 중국에서 싫어하겠죠. 앞에서는 너 잘하겠다 그래놓고 네, 네. 나가서 딴짓하면 네. 중국에서 9월까지 그거 마무리 지어라. 그럼 내가 미국 간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국 만약에 정말로 평화적으로 동아시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예. 이러한 흐름들 말씀하시는 흐름들을 제압해야 돼요. 저희가 그렇죠.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능력이 있을까? 아하. 이게 이제 문제죠. 트럼프에게 네. 과연 그 정도의 능력이 있을까? 이란 전쟁도 사실상 저들 호전적인 예. 세력들에게 밀려가지고 빨리 끝내지 못하고 네. 지금까지 질질 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겨우 이제 MOU 정도 한 건데 과연 이 동아시아에서 이런 어떤 네. 대중국 적대 행위를 예, 예. 트럼프가 제압하고 평화의 길을 열 수 있을까? 네. 그걸 한다면 대단한 거죠. 음흠. 그렇게 되면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테니까 아시아 네. 쪽에서. 근데 그거는 두고 봐야 됩니다. 또 총 맞을 수도 있는 겁니까 트럼프가? 턱 맞을 수도 있고 트럼프의 통제권이 영향이 이제 집에 영향력이 미치지 못해서 네. 뭐 전쟁이 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 이게 우리 언론들이 말을 안 해줘서 그렇지 지금 상황은 사실 아시아가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 중국도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본 것 같고 맞습니다. 시진핑이 워낙 이게 성질 안 나기로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아이고 미국 그 트럼프 앉혀놓고 그냥 막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왜 이래 놀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본 그냥 둘 거냐고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나고 한번 우리하고 한번 해보자는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지금? 예, 거의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너 이란에서 그렇게 두드려 맞고 우리하고 같은 거 하려고 뭐 이런 식인데. 중국도 이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좀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험하다고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 떠나서 네. 전쟁이 발발하면 그러니까 말입니다. 중국도 피해가 막심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정말 그 얘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란도 결국 이번이 미국이 뭐 붕괴한 건 분명하지만 이란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해 입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안 입게끔 하는 게 안 그렇죠. 싸우고 이런 게 제일 좋은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은 아우 뭐 거덜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끝장나는 그야말로 거니까요. 예. 뭐 석기시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진짜로.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왜냐하면 네. 핵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 이 시진핑이 그래서 북에 간 것 중에 하나는 이유 네네.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과 북이 맺은 뭐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상어 무슨 뭐 군사 관련된 조약들. 네네. 그 자동개입 조항이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이 사실은 61년에 맺었나? 오래됐더라고요. 네, 꽤 오래 전에 만들었는데 유명무실화 됐었죠. 그 사이에 북중 관계가 너무 안 안 좋아가지고 좋았죠. 있으나 마나한 조약이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얘기를 꺼내요. 그 조약 체결 뭐 65주년인가? 네네.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맞았고 그걸 다시 이제 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북중이. 다시 말하면 거의 사문화되었던 군사동맹 조약을 이번에 되살린 거다. 되살렸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오죠. 그리고 국방장관들을 데리고 가서 그게 많이 분석되더만요. 왜냐하면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상회담에. 다 그 아래급이었다고 하대요. 그렇죠. 이번에 그 가장 그 국방 쪽에서는 최고위급들이 국방장관. 그러니까 이쪽도 국방장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군대 고위 관계자들 데리고 가서 많이 군사적 배제되더라고요. 협의를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시진핑이랑 얘기를 했어요. 군사 분야 교류를 하겠다고. 네.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북중 간에는 계속 경제, 문화 뭐 이런 거 교류를 했지 군사 분야의 협력과 교류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이번에 그 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위기가 지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예. 북중러가 다 그렇게 볼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발발할 시 지체 없이 중국과 북은 같이 그럴 것 연합전선에 개입한다. 러시아도 같이 뛰어들 거라고 봅니다. 네. 세 국가가 동시에 대응할 것이다. 이제 이게 이번에 합의한 내용 중에 하나일 거고 또 하나는 제일 좋은 건 전쟁 없이 막는 거니까 네네. 이 세 조중러가 북중러가 어떻게 힘을 합쳐서
이 준동을 제압할 것이냐, 네. 전쟁을 못 일으키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앞으로 북중러가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요게 군사적으로요? 군사적으로, 어허. 군사, 정치, 외교적으로.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전쟁이 터지든가 아니면 전쟁에 이 막히든가. 제압당해서 네. 전쟁 기도를 포기하든가 예. 이런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조만간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제는 사실 지금 대단히 정세가 불안하다는 이제 전제고요.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북한 이제 어쨌든 러브콜을 보낸 거 아닙니까? 이 사진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네. 뭐 지 심리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예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때도 이게 중국으로부터 떼내려고 하는 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그때 북한을 떼냈다면 미국이 사실 지금 이제 정세는 많이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평가들을 다 하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서 북중러 세 연대 중에서 북한을 떼낼 수만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중국이랑 전쟁을 해도 뭔가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쟁을 위한 회담인 거죠 목적이. 예를 그럴 수 들면 있으나 북이 넘어갈 가능성은 이게 없고. 이제 그게 없죠. 그리고 그게 이제 트럼프의 그렇죠. 힘든 사정이죠. 그건 자기 생각인 거죠. 네네. 러시아, 중국도 지금 북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옛날하고 달리.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은 북의 지원이 없다면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해야 되느냐. 네. 미국과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일본, 군국주의 네. 이제 무장에 성공한 그 다음에 한국도 끼어들 가능성이 높죠. 단검이잖아요. 그렇죠. 필리핀, 그 다음에 호주, 예. 나토까지 끼어들어서 이 전방위적으로 세계전쟁이죠, 대만도 진짜. 뭐 이제 별거 아니지만 끼어든다고 네네. 치고 그래서 거의 이 연합군 아니에요. 이 연합군이 밀려드는 건데 네.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엄청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군사력이 강하다 해도 중국이.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북이 핵무장 국가고 러시아 평가에 하면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예. 북이 자기네 동쪽에서 딱 버티면서 네. 여기를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 예. 특히 한국을. 이거를 살리는 거, 지켜내는 거, 그리고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은 중국에게도 사활적이에요. 예. 그리고 러시아도 똑같아요. 음흠. 러시아도 지금 저쪽 서쪽 유럽 쪽에서 전쟁을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쪽 아시아 쪽은 안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하. 많이 빼서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네. 이쪽까지 신경 쓰려면 힘들거든. 그래서 러시아가 저쪽 서쪽 유럽에서와 아시아에서 동시 전쟁하려면 상당한 부담이 있는데 북이 딱 버텨주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동쪽은 안전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 북이 핵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핵무장 국가로 남아서 동방에서 네. 튼튼하게 미일을 좀 견제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선생님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네, 몸값이 이제 엄청 오르는 거죠, 북이. 아니 러시아, 중국이 그렇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에 처음에 대해서 핵 보유하려고 할 때. 북한에 못된 짓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엄청나 했죠. 네. 참 그런 거 생각하면 북한이 참 그 마음이 넓은 겁니다. 그때 그거 계산하자 그러면 참 끝이 없을 텐데. 그래 그것만도 고마운 거죠.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그 계산을 얘기하지 않는 것만도. 저는 아무튼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좀 대국의 채모도 뭐고 다 던져 버리고 정말 이렇게 착 바싹 엎스려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게 참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요해진 겁니다. 중요해진 거죠 지금. 네. 근데 이제 뭐 트럼프도 러브콜을 보내고 그러면은 참 이 북한의 몸값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나와요. 북은 건국 이후 네. 역사상 최고 수준의 국제적 환경, 국제적 환경. 좋은 우호적인 국제적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것만 제가 볼 때도 맞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 북한에서 전략 국가 얘기하더니 이제 그런 모습인 거군요. 이게. 그렇죠. 예, 문제는 이제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대단히 혼탁한 상황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게 정치가 혼탁하다. 그러면 이제 배후를 의심해 보는 게 당연한 건데요. 일단 그 소위 부정선거 논란, 이거는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진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올림픽 공원에 있는 그 시위대가 이제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전엔 좀 약간 같이 자발적인 시위대도 있었죠. 좀. 참정권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과
부정선거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극우 난동자들 이게 같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극우 난동자들만 남아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극렬한 광신 극우 집단의 예. 테러. 이쪽이 뭐로 됐죠. 거의 변질되는 중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진압을 좀 해야 될 때가 진압을 해야 될 됐어요. 것 같은데요. 진압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 자발적인 그 대학생들의 또 청년들의 시위는 지금 많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걸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아하. 일단 지켜보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초기 그 대응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김민석 잘했어요. 총리가. 네. 나도 미처 생각을 못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김민석 총리도 그 대학생들 그 간담회 같은 걸 하면서 그 참정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초동 대응을 아주 잘한 것 같고 그게 좀 이 극우 난동으로 좀 이 왜소화 시키는데 큰 네. 공을 세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청년들의 마음을 기성세대가 잘 모른단 말이죠. 네네. 근데 청년들이 이번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예.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예. 들어보니 맞다는 거예요. 예. 맞는 얘기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고맙다는 표현도 쓴 거고 예. 감사하다 뭐 그리고 칭찬했잖아요. 존경한다고. 네네. 그런 표현도 쓴 거고 김민석 총리도 발빠르게 예. 대학생들 만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어떤 폭발적으로 일어나려고 예, 예. 했던 대학생들의 그 자발적인 시위는 네네. 약간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지켜보는 거겠죠. 그렇죠. 정부에서 조사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어떻게 조치하는가를 보고 이제 움직이겠죠. 예. 근데 이 극우 내란 세력은 그렇지 않죠. 네. 목적인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일관되게 그냥 그 때려 부수자 네. 뭐 이런 쪽이니까 예. 철수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원래 이들의 계획은 사실상 이제 우리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조의되고 그다음에 선관위원장들은 다 지방 법원장들이 하고 있고 그 지방 법원장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지난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나와가지고 네. 이재명 대통령 그 재판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뭐 뒤에서 말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네. 이런 이제 완전히 그 사실 뭐 극우 보수 꼴통들이랑 뭐 다를 바 없는 나경원 남편 아닙니까 춘천 뭐 법원장인가 그놈도 네. 그뭐 쉽게 하면 조이대 사단이죠. 조이대 사단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벌인 일이 분명해 보이고 네 그런 속에서 이제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정말 거대한 이걸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건 좌절돼 버린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이번 선거 그 예, 예.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조희대 일당이 저지른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예. 가지고 있어요. 네, 부실 네. 선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 주체가 이재명 정부가 아니고 그렇죠. 조희대 일당이라는 네. 점만 이제 다른 거죠. 만약에 고의적으로 투표용지를 고의적으로 안 보내서 적게 만들었다, 네. 부족하게 만들었다, 이거 부정선거라고 해도 되죠. 그렇죠. 투표한 바꿔치기만이 아니라 고의가 들어갔다면 고의가 들어갔다면 이게 이제 수사에서 밝혀져야죠. 그렇죠. 밝혀져야 될 문제죠. 그래서 이게 원래 계획은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네가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특히 서울 오세훈도 질 것 같고 네, 오세훈이 질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준비를 한 거죠. 착실하게. 네. 특히 미국도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합의 모스탄도 부정선거 보내주고. 감시단을 만들었잖아요. 네. 모스탄인가 와서. 그러니까 잘 준비가 돼가고 있었던 거고 문제는 오세훈이 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놈이 이기는 바람에 새벽에 네. 이게 이제 스텝이 다 꼬인 거죠. 네, 완전 꼬였어요. 꼬여가지고. 네. 그리고 초기에 대학생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도 잘 조직했어요. 예. 뭐 거기에는 그러니까 첫주 주말에 3만인가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 3만이라는 게 이제 모스탄이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3만만 모이면 3만 미국이 명만 일어서면 미국이 미국 도와줘. 도와준다. 그렇죠. 그 3만 명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네. 굉장히 혹이었죠. 알았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또 이재명 대통령과 그렇죠, 김민석 총리의 그렇죠. 대응이 적절했어요. 적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생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 부정선거 세력하고. 네네. 이러자 이게 우리밖에 안 남았네. 이런 상황이 되자 더욱 더 극렬해지죠. 극렬해진다. 네, 더욱 극렬해져서 지금 뭐 거의 테러 집단 같잖아요. 테러 집단이죠. 네, 거기서 하는 지금은. 짓 보면. 네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게 이들이 이제 그러면서 대학가로 뻗어갔어요. 그러면서 서울대. 네. 이게 사실 이제 예전에도 무슨 일만 벌어지면 서울대 시국선언을 벌리는 거 아닙니까? 지네들이. 우리 서울대에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모스탄도 지난번에 왔을 때 서울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대에서 딱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대와 대진년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그거를 맞짱을 떠버린 거죠. 이러면서 얘들이 이제 이 대진년에 대한 완전히 학을 떼버린 것 같아요. 그 지금 다 전국적으로도 이게 좀 다 막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진년이냐 뭐 이게 지금 완전히 뭐 네. 그 소위 구구 난동자들에게는 뭐 그런 그야말로 네네. 원한의 표정이네. 약간 부적 같은 건가? 네. 아, 근데 이것도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확장이 막혀버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연세대 한 학생도 네. 이거는 그 이 저 부실 선거로 내란 세력에게 빌미를 준 거다. 선관위가 이렇게 그렇죠. 이제 딱 입장을 정리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많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진의 활동도 칭찬해 줘야 되는 것이 네네. 대학생들이 일방적인 구구 선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예. 방향을 잘 제시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학생들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네네. 극소수는 진짜 광신적인 청년들이 있는데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설득하고 이러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과 생각은 많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요. 예. 이번에 대진년이 그런 점에서 잘했죠, 아주.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2014년에 그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혁명 같은 네. 그때 이제 눌런드인가요? 눌런드라고 하는 미국 그 당시 국무부 차관보였나? 그 여자가 현장에서 직접 쿠키를 나눠줬습니다. 시위대들한테. 네. 지금 마치 그 모스탄이 시위대 가 있는 거랑 똑같죠. 네. 모스탄 등장하니까 시위대가 USA, USA 이러고 있어요. 정말 정신 나갔죠. 그 눌런드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장관까지 지명했어요. 누구 심으라고. 야, 마이단 혁명 성공시킨 다음에.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색깔 혁명의 데모라고 하죠. 데모. 네.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만든 뒤에 그리고 사실상 이제 나토를 확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를 압박한 거고. 그렇죠. 실제로 뭐 총을 러시아가 먼저 쐈을지 몰라도 그 전에 총도 러시아가 먼저 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그렇습니까? 때는 돈바스 쪽에 돈바스를 계속 학살했으니까 거의 이쪽이 먼저 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는 뭐 이제 그 러시아가 침략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근데 이게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통한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러시아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국도 지금 뭐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자꾸 이재명 대통령 전작권 달라고 그러지 뭐 이러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좀 엎어보고 싶은데 이 기도가 좀 막혀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하려고 한다는 것은 명확한 거고요. 네네. 뭐 이번에 그래서 저는 한국과 EU 간의 공동성명 내용이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얘기를 넘어갔군요. 그것도 이번에 그런 흔들기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것에 그치면 차라리 나아요.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서 말을 잘 듣게 해서 돈을 많이 뜯고 뭐 시키는 대로 하자. 이 정도면 차라리 난데 아예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약간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서 색깔혁명 같은 걸 일으켜서 이재명 정권을 전복한다, 뒤집는다, 전쟁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크라이나죠, 그게. 그렇죠, 우크라이나처럼 된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시화되고 실제로 집행되고 성공한다면 한반도 전쟁은 불가피해진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잠실 사태라는 것이 그냥 뭐 극우들의 난동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방금 말씀하신 미국의 그런 어떤 전략 속에서 움직이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사실 이란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란도 지난 1월달에 뭐 엄청나게 뭐 소위 말하는 폭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한. 또 원래는 처음은 상인들이 생존권이었죠.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냐 이게 이거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태극기 부대가 딱 결합하면서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그리고 뭐 그 생존권 문제도 미국이 일으킨 겁니다. 사실 그렇죠. 제재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 자기들이 시인하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생존권 투쟁을 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결합시킨 이제 거죠.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그때도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죠. 다시 전쟁할 때 이란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이제 모스탄이 한국에 와서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쟁의 전초전이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부정선거와 잠실 사태는 사실 전쟁을 일으키고 싶었던 건데 이게 일단 아까 말씀하신 초동으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초동으로 잘 대처를 한 거고 또 대진년이 또 잘 막아낸 거고 또 이제 이게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거는 야 이거 좀 이상하네. 뭐
송조기가 나와 있어. 약간 이러면서 좀 약간 민심을 잃은 것 같고 쟤네들도 스텝이 꼬여버렸습니다 지금. 그 특히 이제 결정타는 오세훈이 당선된 게 네. 커요. 오세훈이 떨어졌어야 되지. 그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네. 참 역적이네요 오세훈이. 그거 뭐 누가 당선시켰을까요? 근데 어쨌든 이러면서 네. 그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지금 꼬였지만 네,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 네. 장동혁도 그렇죠. 지금 하는 것 봐서는 지금 포기할 계속 생각은 하려고 없어요. 계속 불을 붙여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썩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건 이제 진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언론들은 이 민주당의 내분, 근데 이 부분을 더 훨씬 증폭시키고 훨씬 많은 기사를 막 쏟아내거든요. 국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도 좀 많이 하고 네. 정치에 대한 어떤 피로감, 네. 혐오감 이런 걸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사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호남 쪽 투표율이 영남보다 낮아요. 예. 대구 경북 이런 데보다 낮아요. 그게 참 이례적인 거죠. 네. 만약에 이번 선거가 내란 종식 선거의 성격이 명확하고 예. 또 민주당이 잘했다면 음흠. 호남 쪽 분위기가 좋았을 테니까 네. 투표율이 매우 높았을 거 아닙니까? 투표율이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낮았다는 얘기는 아우 이번 선거 내가 굳이 나가서 찍을 이유가 없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네. 오히려 대구 경북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찍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조성된 것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네. 이런 결과 민주당에 쉽게 하면 뭐 전략 실패만이 아니라 그간에 보여줬던 행태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결과가 더 나빠졌죠. 예. 지방선거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국힘에 역전당하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생겼어요. 아니 내란 정당인데 그러니까요. 내란 정당한테 어떻게 뒤질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지방선거 직전에 15%까지 떨어졌던 놈들이에요. 네. 그래서 당 이제 소멸까지 얘기했던 예. 상황이었는데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는 것은 예. 정말 충격적이죠. 그 어찌 보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일본하고 경기를 해가지고 예. 10대 0으로 졌다 이런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원망했어요? 예. 일본 팀을 원망합니까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네. 감독, 네, 선수 감독. 막 욕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 민주당이 뭐 딴 거 다 떠나서 이번 지방선거를 이따위로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분노 그리고 그 이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내분 이런 걸 바라보면서 민주당 실망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예. 반대급부로 보수는 지금 기세가 살아 올라가는 거죠. 예. 야 잘하면 미국이 도와주니까 이재명 정권도 뒤집을 수도 있겠어. 예.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럴 생각이죠. 네. 전복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이렇게 간이 배 밖에 나와서 흥분하기 시작한 게 미국의 지지와 지원 때문이에요. 네. 미셸 스틸박 임명, 예. 브런슨의 발언, 그다음에 미국 인사들이 국무부 인사들이 와서 소년보를 만나주지 않나. 소년보가 뭐라고? 소년보는 전환기라고 또 연결돼 있죠. 아 연결돼 있죠. 네. 걔네들이 계속 그 데모했던 애들이죠. 맞습니다. 윤호개인 감옥도 갔다 왔잖아요, 그놈이. 근데 국무부는 미국 정부 기관인데 그러니까요. 그쪽 인사들이 얘네들을 계속 만나주고 야. 또 뭐 장동에 갔을 때 무슨 얘기를 또 해줬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극우 내란 세력들은 물 들어왔다 이거죠. 예. 비록 그 청계천에 항공모함은 안 왔지만 거의 뭐 진비 없다. 진비 이것은 없다. 진비 없다. 우리 이제 도와주시는 거다. 오세훈만 떨어졌어도 더 좋았겠지만 그렇죠. 진비 이제 없다. 그런 속에서 지금 기세가 차도 올라 있어요.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은 이걸 가지고 이재명 정권을 정부를 계속. 흔들거나 또 조건이 형성되고 계기가 오면 뒤집어 엎으려고 네. 준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참 이제 민주당이 아니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진작에 조희대를 탄핵하고 진작에 국힘당 내란 정당 심판, 그렇죠. 위헌 정당 심판을 해산 청구하고. 해산 청구 해놨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진짜 왜 자꾸 저렇게 국힘당을 그대로 두는지 또 국힘당은 아무리 줄어들어도 네. 결국은 선거가 있으면 다시 일어선다는 게 그 뒤에는 또 큰 손 미국이 있고 네. 이거는 뭐 지난 역사에서 버젓이 다 드러난 건데 왜 이렇게 아니한지 이게 좀 이제 의아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제 잠실의 이 소위 말하는 이 잠실 구구 난동과 민주당의 분열이 이게 정말 우연이냐
아니면 하나의 괴를 같이 하는 거냐? 저는 이게 이제 하나의 괴를 같이 하는 거 아닌가? 의심스럽죠.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네. 뭐 사실 저는 네. 내란 특검 지금 진행 중인가요? 네. 뭐 소식이 없죠 별로. 아무도 모르죠. 네. 이게 진짜 웃겨요. 1차 특검 때는 그래도 조금씩 내용이 나오면서 예. 국민들이 화도 내고 이 자식들 이런 짓까지 했어? 예. 아, 진짜로 의심했는데 진짜였네. 2차 특검 들어가고 지금 뭐 특검이 진행 중이긴 한데 언론 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예. 전혀 보도가 안 나와요. 만약에 2차 특검에서 조사를 치열하게 해서 예. 밝혀내서 터뜨렸다. 언론에 계속 브리핑을 했다. 그것만 했어도 이번 지방선거 그러네요, 끝났어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국민들은 2차 특검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내란 총선이 지지부진하다. 네. 막혀 있다. 그것이 언론까지 이렇게 합세할 정도고 합작할 정도라면 강력한 배후 세력에 의해서 조종되는 판일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큰 손해에 이런 모든 것을 조율하면서 네. 지금 이재명 정부를 약화시키거나 예. 전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의심을 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그 왜 필리핀이 저렇게 완전히 이 미국의 프락시가 돼가지고 저렇게 날뛸까? 이게 지금 이제 좀 보니까 거기가 이제 원래 두테르테가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미국의 한마디 하는 사람이었죠. 그랬죠 그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원래는 지금 대통령이 마르코스랑 둘이 동맹 관계였다고 그래요. 지금 말하자면은 소위 말하면은 민주당의 이런 같은 세력이었던 겁니다. 같은 세력. 그랬는데 이 분열을 또 미국이 한 거죠. 그래서 떨어뜨려 놓고 두테르테는 뭐 국제사법 뭐 형사재판소인가 그거 걸어가지고 지금 해육에 잡혀가 있어요. 잡혀가 있고 지금 마르코스를 내세워가지고 완전히 지금 중국하고 붙게 하는데 그 최전선에 세워놨죠. 이거를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국힘당을 내세워서 정권을 전복하는 것도 좋지만 아니 민주당 내에서 전복하는 것도 그렇죠. 반 이재명 세력 해가지고 지금 이게 그야말로 필리핀에서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미국은 무조건 플랜 A, B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힘당으로 집권할 수 있으면 하는데 네네. 그게 여의치 않을지 민주당 내에 반이재명 세력과도 뭐 정권을 줄 수 있다. 이쪽에도 심지어는 그 연합까지 고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힘에서 내란 세력으로 의심되는 장동혁 일파 같은 경우에는 빼고 오세훈, 한동훈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친문 잔당들 뭐 이런 이낙연 세력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연합시켜서 그게 원래 그 윤석열 때 걔들이 구상이었는데 그렇죠. 옛날 쉽게 하면 신한국당처럼 되는 거죠. 김영삼이가 저쪽 가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로 한국 그 정치판을 재편하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의 이 사태가 대단히 걱정됩니다. 대단히 걱정이 되고 이게 언론이 참전을 했고 뒤에서 큰 손이 움직이고 있고. 네, 조선일보가 아주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그 보이는 현상만 갖고 서로 싸웠다가는 아주 큰일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이제 바로 전쟁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래서 이제 당면해 가지고는 이 조이대 탄핵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일단은 막아야죠. 이 내란 세력의 준동, 중지시켜놔야죠. 이재명 정부 전복 음모를 일단 제동을 좀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이대 탄핵으로 그게 성공한다는 건 아닌데 출발점이죠. 그러니까요. 출발점. 일단 그건 해야죠. 일단 불을 틀어놔야죠. 그렇죠. 조이대를. 그 다음에 또 해야 돼요. 여러 명 더 탄핵해야 되고 또 2차 특검도 지금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내란 청산을 위한 기구를 만들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위한 어떤 노력을 더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죠. 이거 지금 뭐 김건희가 자기 저 집에 가서 수사받고 싶다고 전자팔찌까지 채워줘도 된다고 집에를 가겠다는 거예요. 아주 신났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내란 세력을 청산한다는 것은 결국 김건희 일당을 청산한다고 제가 하는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내란 세력은 김건희 일당이에요. 여기에 수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건희가 이제는 분위기 보니까 좋아. 분위기 좋죠 지금. 집에 가서 수사받아도 되겠어. 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이제 선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곧 당대표 선거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거의 뭐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 두 달이 한국에서는 지금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8월이면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네. 근데 8월 중순인가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때가 이제 당 대표 선거일 텐데 그때까지 이제 완전 공백 상태가 돼버리면 큰일 난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청래 대표가 이제 사퇴를 곧 이제 할 예정인 모양인데 사퇴하기 전에 지금 조이대부터 빨리 탄핵을 시켜놔야 된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사퇴를 하든가. 근데 또 뭐 사퇴 안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 그렇습니까? 네, 끝까지 가겠다. 거기까지 몰랐네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어제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튼 이 미국의 이 기도 자체를 부러뜨려놔야 되는데 자칫하면 거기 놀아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뭐 한국에서 이재명 정부가 무너지면 큰일 나는 북에서도 뭐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예. 전쟁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볼 그렇죠. 거예요. 이건 뭐 이렇게 되면 전쟁이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꼭 기다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중국이나 북이. 아. 이거는 얘네들이 전쟁을 결심했다고 판단하고 예. 선제 행동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재명 정부가 무너지는 거는. 예. 그 지금 상황에서는 조이대를 빨리 이 부러뜨리는 거. 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지금 단검인데 조이대가 네. 이걸로 지금 민주주의를 다 학살하고 있는데 얘를 빨리 부러뜨리는 것이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그 한국의 평화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한 EU 공동성명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저는 한 EU 공동성명을 보면서 아니 왜 이런 성명을 낼 수가 있지? 그렇죠. 저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황당한 성명이었죠. 그러니까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만 해도 예. 뭐 이제 그 남북 관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쭉 이제 외교 뭐 다변화하고 뭐 이런 얘기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네, 그렇죠. 성명이 나왔습니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중국, 붙겠다. 중국 붙어보자. 북한 붙어보자. 뭐 인권 얘기까지 했어요. 네, 맞습니다. 와, 이 정도면은 이건 윤석열이나 발표할 수 있는 맞죠. 그런 거거든요. 사실 유럽 네오콘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줬죠. 다 받아들여서 네, 사인했다, 발표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뭐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예. 그다음에 중국 얘기가 왜 나옵니까 EU 회담에서? 이게 정말 의아했어요. 중국 얘기가 나와요. 예. 뭐 현상 변경 반대라든가 이런 얘기가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네네. 또 북에 대해서는 NPT 체제 뭐 틀을 준수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네네. NPT 탈퇴한 지가 언젠데. 네. 와, 이런 걸 보면 정말 시대착오적인 내용들로 가득한 예. 그리고 러시아, 중국, 북을 적대하는 동시에 네. 북중럽 를 동시에 적대하는 네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북중럽 적대 선언이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쭉 추구해왔던 외교 노선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예.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북에서는 반대하는 성명이 나왔죠. 북에서 굉장히 세게 얘기했죠. 그래 너 이제 가면 벗었지. 평화의 뭐 허울을 벗어던졌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 2달 전에 있었던 대담하고 솔직하다. 그렇죠. 이거랑은 완전히 지금 이번 성명에도 그 얘기를 써요. 아하. 솔직하게도 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가면을 벗었다. 그러니까 솔직하긴 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전에 평가했던 걸 아웃시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범하고 솔직하다고 좋게 평가했는데 그랬죠. 보니까 이번에 하는 짓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실망스럽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아하. 솔직하긴 하네. 네. 이제 가면 벗었네. 아하.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린 거죠. 이 정도 봤을 때 이번에 북쪽에서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네. 결국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계속 거죠.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그 바늘구멍이 뚫리려 그러는 찰나에 막아버린 거죠. 뭐 시멘트로 갖다 확 막아버린 건데 네. 이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원해서 그 본인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예. 만들어낸 성명이냐 아니면 외교 라인에서 장난질해서 만든 쉽게 하면 쿠데타냐 네네. 이런 것도 이제 규명이 돼야 되겠고 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 이것들을 다 읽어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텐데 분명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했다면 그 이유가 뭐냐 네. 이것도 중요하겠죠. 아하.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과 협박이 엄청나서 정권을 뒤집어 엎겠다. 뭐 우리 다 준비 끝났다.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한 거냐 아니면 뭐 그렇지 않고 본인 자체가 이쪽으로 선회한 거냐. 아하.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건데요. 네.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더라고. 네. 하지만 어쨌든 이 사태는 좀 규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이 미국이 심어놓은 이 숙미 외교 뭐 위성락이나 위성락 이런 애들이 작자들이. 장난친 거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야말로 외교 참사를 일으킨 거거든요. 네. 대통령 몰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막 흥분한 이유는 말을 통해서 몇 마디 말을 통해서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뭐 가난하고 사나운 사나운 이유 그런 이건 거.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실수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나온 얘기였어요. 네. 근데 이 말보다도 기자회견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인데 기자회견보다도 공동 성명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하죠. 이건 역사에 남는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 기자회견문이 역사에 남지는 않거든요. 네. 공동 성명문은 역사에 남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잠식당한 건데. 네네. 그렇죠. 심각한 사태죠. 예,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네. 정말 이게 좀 의아합니다, 저는. 만약에 아예 이재명 정부 자체가 뭐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네네. 미국의 압력과 협박 때문이든 뭐든 간에 굴복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네네.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면 네.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될 심각하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이 내용은 뭐 나토하고도 지소미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EU하고도. 네네. 그러면 결국 나토와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야말로 그 이제 공동성명에 아시아의 나토하죠. 나토하죠. 그러니까 네. 나토가 아시아에 개입하고 그런 거죠. 아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는 그런 거죠. 이런 상황이 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야말로 미국과 서방 진영이 추구하는 절로 되는 거죠. 지금. 전쟁 네. 여기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말이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방향을 튼 건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근데 예. 이게 만약에 그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튼다면은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의 뭐라고 그럽니까? 자해하는 거죠, 지금. 어쩔 수 큰일 없이 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걸 굴복해서 그렇게 했더라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가를 멸망하게 만들 네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거 빨리 되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이거는 명청 교체기 때 명나라 편드는 짓을 다시 네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병자호란 생긴 거 아니에요. 음, 그거랑 똑같은 정도의 위험한 짓이다. 그러니까 다극화 추세에 맞지 않는. 미국이 이란을 이번에 이겼으면 몰라. 네네. 이겨서 이란을 점령했다 그러면 혹시 몰라요. 무서워서 네. 이런 걸 사인해도 어떻게 될지. 미국이 졌잖아요. 예. 다국화로 가는 건 명확한 추세인데 여기서 한국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 역행하는 이런 공동성명을 냈다. 이거는 분명히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예, 지금 이제 부정선거, 그 다음에 민주당의 내분, 거기에 이제 이번에 한EU 공동성명까지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전면적으로 구구를 내세워서 민주당을 분열시켜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해서 혹은 뭐 전환시켜서 지금 이제 모두 전쟁 체제로 좀 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거를 심각하게 좀 바라보고 빨리 중단을 하고 다시 전환을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이 좀 평화를 지킬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대대로 사실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미국의 이 전쟁, 그다음에 분단 체제에 굴복하는 순간 사실 그렇죠. 정권이 넘어가는 거 정권도 아니겠습니까? 끝났죠.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그거 찬성했다가 네. 뭐 넘어간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 좋은 호시절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하고 정말 북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주고 우리도 얼마나 박수를 쳤습니까? 네. 그랬는데 워킹 그룹에 아유, 굴복해서 우리 손을 묶어주세요. 네. 스스로 워킹 그룹을 네. 신청하는 바람에 완전히 윤석열 다시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단히 비상한 상황이고 우리 국민들은 자주와 평화 여기에 이제 같이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저는 대단히 비상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독일도 예, 나치화 재무장화에 올인했고요. 심각하다면서요. 올인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해요. 얘들은 예. 공공연은 2년 3년 뒤 2029, 30년에 러시아와 전쟁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2년 뒤에 유럽을 침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때 자기네가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러시아랑 이제 붙겠다. 미국이 2027년에 중국이 대만에 침공한다라고 네.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맞습니다. 지금. 그걸 명분 삼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독일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이런 데가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그 2029년까지 완성한 다음에 뭘 하려고 하냐? 러시아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한테 그때까지 버텨라. 최대한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줄 테니까 지금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독한 놈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무장시키고 있죠. 예. 군국주의 노선을 걷게 해서 그 이제 중국을 노리는 거고요. 북과 예. 이거를
북중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거 그대로 놔두면 어차피 전쟁 터질 거 아니냐. 예. 그 전에 이거 제압해야 된다. 그래서 이 러시아 전략가들 중에는 핵을 써서라도 이 야망을 꺾어야 된다. 기다리면 어차피 전쟁 터지는데 우리가 그걸 기다렸다가 당하느니 예. 지금 눌러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핵을 쓰자. 이런 얘기가 러시아 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푸틴도 좀 고민이 많다랍니다. 이걸 지켜볼 수만 없는 것 같다. 중국은 제가 볼 땐 지켜볼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예. 다카이치한테 화낸 거 보니까 북도 지켜볼 생각 없겠죠. 네. 그래서 이 흐름이 만약에 계속 유지된다 세계적으로 그러면 북중러도 굉장히 공세적으로 네.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예. 다시 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훨씬 더 강력한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고 네. 동아시아에서도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재명 정부가 날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뭐 치명적이죠 우리한테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정부를 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미국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그런 꼴인데요. 그건 사실 이제 미국이 뭐 더 이상은 이제 뒤에서 그냥 점잖은 척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필립 골드버그처럼 노회하게 네.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스틸박도 오면 막 이제 네. 열심히 할 겁니다. 스틸박이 잠실로 가겠죠. 네, 잠실로 네, 가갔어요. 잠실로 가서 네. 직접 나가서 이제 피켓 들고 사탕 나눠주고 쿠키 나눠주고. 네, 그럴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나서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한국의 우리 애국 민주 운동은 촛불 운동은 정말 참 위대한 운동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쌀이나 뭐 경제 뭐 이런 데 머무르지 않고 정말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이제 동학농민 전쟁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싸대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려고 임기 끝난 노태약을 계속 앉혀뒀구나. 이러려고 내란 재판 질질 끌었었구나. 이러려고 반스 목사 전광훈은 전환기를 풀어주었구나. 부정선거 큰 그림을 그린 조희대, 너 이제 끝났어.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 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 이제 그만 감옥 들어가야지. 이러려고 임기 끝난 노태약을 계속 앉혀뒀구나. 이러려고 내란 재판 질질 끌었었구나. 이러려고 반스 목사 전광훈을 전환기를 풀어줬구나. 부정선거 큰 그림을 그린 조희대, 너 이제 끝났어.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 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 이제 그만 감옥 들어가야지.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 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 이제 그만 감옥 들어가야지. 이제 그만 감옥 들어가야지.